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즈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사시남정기 귀양가는 유연수입니다. 사씨가 사라진 뒤 교씨와 동청은 사람을 풀어 사씨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사씨의 행방을 알 수가 없자 교씨는 또다시 연수에게 사씨를 모함했습니다. 사씨가 다른 남자와 도망을 쳤다고 하니 참으로 음탕한 여자입니다. 이나가 사씨의 배에서 태어났으니 분명 어미를 닮았을 것입니다. 이나를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조상님께 욕이 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연수는 교씨의 말을 다 들어주었지만 이나의 일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교씨가 이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는 유모를 불러 이나를 잘 보살필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교씨는 날로 포악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요사스러운 노래와 춤으로 연수를 유혹하고 집안 곳곳에 인형을 숨겨두어 연수의 정신을 흐리게 했습니다. 연수가 입거리라도 하면 동청을 불러 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연수가 퇴거라고 와보니 교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녀에게 물으니 백자당에 있다 했습니다. 안방을 두고 왜 여기서 잔 거요? 안방에서 자면 왠지 꿈자리가 사납고 기운이 떨어져. 오늘은 예서 잤습니다. 나도 안방에서 자면 꿈자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흐릿해지는데 부인 또한 그러하다니 이상한 일이요. 이쯤 황제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일에만 몰두하고 나란 일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서세라는 신하가 상소를 울렸습니다. 황제가 제사에만 매달리니 승상 엄승이 제멋대로 나라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승은 탐관오리였지만 황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황제는 상소를 올린 서세의 벼슬을 빼앗고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연수가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서세의 말이 옳으니 부디 나란 일을 돌보라는 상소였습니다. 황제는 화가 나 연수를 꾸짖었습니다. 연수는 몸이 아프다며 그 뒤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진인이란 사람이 몸이 아프단 말을 듣고 연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통력이 있는 도사였습니다. 이 방에 기운을 좀 봐주시오. 도사는 방안을 이리저리 살핀 뒤 하인을 불러 벽을 뜯어보게 했습니다. 벽 곳곳에서 나무로 만든 인형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연수가 크게 놀라 얼굴색이 변하자 이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건 아니오. 누군가 사랑을 받고자 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것이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니 없애는 게 좋겠소. 상공의 눈에 흉한 기운이 있고 집안에 좋지 못한 기운이 떠돌고 있어. 주인이 집을 떠날 운수니 조심하시오. 이상한 일이네. 전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씨를 의심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안방은 사씨가 나간 뒤 다시 손을 보았으니 사씨의 짓은 아닌 게 확실한데 분명 다른 자의 짓인데 그럼 혹시 예전 일도 사씨 짓이 아니었단 말인가? 나무 인형을 없앤 뒤로 연수는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니 석연치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때 장사연에서는 두 부인의 서찰이 왔습니다. 반갑게 펴본 서찰에는 사씨가 쫓긴 줄 모르고 두 부인이 사씨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간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수는 다시 한번 사씨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옷가락질을 내 눈으로 보았다고는 하나 그건 하인 중 누군가 훔친 것일 수 있다. 또 장주가 죽은 것도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하녀 춘방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사씨가 시킨 일이 아니라고 설매를 꾸짖지 않았던가. 연수의 흔들림을 알아챈 교씨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상공이 우릴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지난 상소 사건 때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지미하는 일을 막는 자가 있다면 목을 베리라 하셨소. 상공이 쓴 글에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며 숭상 엄승은 간악한 탐관오리라 했소.
이 글을 엄승상한테 가져간다면 승상이 황제께 아뢰어 상공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아유, 우리 낭군님 머리는 정말 따라올 자가 없어. 동청은 그 길로 연수가 쓴 글을 가지고 엄승의 집으로 갔습니다. 소인 한림학사 유연수 집에 머물고 있는 동청이라 합니다. 비록 유연수 밑에 있으나 한림이 승상을 해치고자 하므로 소인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한 승상은 황제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탐관오리라고 글을 지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소인이 그 글을 가져왔습니다. 아비와 자식이 대대로 눈에 가시더니 이놈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엄승은 글을 가지고 당장 대궐에 들어가 황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황제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유연수를 당장 잡아들여 목을 베라 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잇따라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연수를 죽여선 안 된다 내용이었습니다. 엄승은 화가 났지만 그 많은 반대를 어찌할 수가 없어 귀양을 보내라 청했습니다. 난 살아오기 힘든 몸이니 부인이 조상님 제사를 받들고 이나를 잘 돌봐주시오. 이나가 커서 집안의 대를 이어준다면 죽더라도 편히 눈을 감을 것이오. 옥에 갇혀있을 때 모든 일이 동청의 모함이라고 연수에게 귀뜸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수는 관원들을 따라 먼 귀향길에 올랐습니다.